얼마 전에 시승했던 그 2300 모델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같은 엔진에 지금 마력수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200은 시끄럽다라는 느낌이 지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디젤 차량,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디젤 차량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운행하고 있는 W212 2300 3.5L V6 엔진을 장착한 2300하고 지금 번갈아서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200은 글쎄요, 그렇게 소음이 거슬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미션이 9단 미션이라 크기 때문에 가속 페달하고 페달류가 전체적으로 약간 좌측에, 기준점에서 약간 좌측에 쏠려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티어링 중앙하고 그 계기판 중앙하고 이 아래에 있는 페달하고의 그 센터가 맞지 않아서 뭐 디스크의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골반 쪽이 조금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언론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4일째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뭐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못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 느끼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차량의 페달보다는 약간 그 좌측,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이렇게 앉았을 때의 느낌은 조금 이 가운데 균형이 살짝 안 맞는, 뭐 안 맞는다는 표현보다는 기존의 다른 세단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지금 뭐 제한된 기간의 시승이라서 이게 완벽하게 괜찮다, 아니면 뭐 통증이 있다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 4일 동안에는 뭐 허리 통증이라든가 골반의 통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페달의 위치가 조금 이질적이다, 그래서 약간 이질감이 있다 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비는 시내 주행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금 뭐 한 6대4 정도로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6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연비는 저는 17km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10km까지는 마지노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신차라서 이거를 뭐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지만, 아무튼 10km 초반에서 17, 18km 정도까지 그 정도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대표적인 부분이 스티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죽의 재질도 좋고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립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죽이 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타공도 깊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의 그립감도 조금 더 좋고,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적어도 이쪽 부분에서는 크게 그렇게 좀 그립이 밀린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이제는 뭐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팁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진짜 그 실내에 어떻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지 참 대단한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는 참 대단한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락하면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들고, 완벽하게 나만을 위한 공간을 차량에 제공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2리터 등급이지만은 6천만원, 7천만원을 주고 충분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비싸게 샀다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아무튼 저는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감성, 이런 질감, 이런 느낌은 조금 더 돈을 더 주고서라도 경쟁 차종인 뭐 아우디나 BMW 하지 않고 아마 이 차를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실내의 이 압도적인 느낌은 정말 좋다고 칭찬을 해주고 또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브레이크는 벤츠의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담력이 좋은 편이고 끝까지 꽉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을 해봐도 쉽게 피로도를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킷을 달리기에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웬만한 조금 그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정도는 저는 순정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정 그대로 해서 아마 휠 타이어만 바꿔줘도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 이 클래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서스펜션 느낌은 하드하다기보다는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면서 소프트한데도 한계치로 몰아붙여보면 이렇게 잘 버텨주는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 묘한 느낌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매력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버튼 구성이나 어떤 그 메뉴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비상등입니다. 비상등 위치가 정 가운데에 있거나 운전석 쪽에서 좀 가까운 쪽에 이 정도의 위치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 제일 끝에 작게 비상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조작하기에 그렇게 편안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 빈도를 감안을 해보면 글쎄요, 전화 기능이라든가 공조장치나 아니면 인포테인먼트보다 어찌 보면 비상등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상등이 어떤 매너, 상대방한테 양보를 해주거나 어떤 비상신호를 알려주거나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빈도가 좀 높은 편인데, 해외에서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버튼 위치 살짝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나 단가가 많이 발생하는, 비용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메뉴나 구성은 아니라서 그 정도도 옵션으로 아마 지역별로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W212 구형 E클래스 2300을 타고 있어서 좀 정확하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벤츠 특유의 묵직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고속주행을 해보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W212 같은 경우는 가라앉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이렇게 지면에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달리면 달릴수록, 그게 보통은 달리게 되면 차가 약간 뜨는 느낌이 드는데, 가라앉아서 이렇게 묵직하게 바닥에 점점 딱 달라붙는 느낌을 강하게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W213 같은 경우는 일상주행에서는 불안감이나 그런 느낌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고속주행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전에 어떤 약간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안정감은 살짝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이 묵직함과 무거움의 차이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 좀 묵직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W213 이 클래스가 가벼워서 조금 불안감까지는 아니고요,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클래스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실망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트렌드니까요. 조금 더 경량이고 가볍고 엔진도 작고 그러면서 효율은 높고 다운사이징도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측면에서, 그걸 리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셋업이고, 굉장히 좋은 지금 승차감이라든가 여러가지 주행 안정성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통적인 벤츠 매니아층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벤츠의 그 묵직함은 이제는 많이 좀 희석돼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A필러 쪽이나 이쪽 측면에서 느껴지는 풍조름도 잘 지금 제어를 해주고 있지만, 저는 바닥 부분의 소음, 특히 타이어 마찰음이라든가 엔진 회전음이라든가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전체적인 그 주행의 소음을 상당히 잘 제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지 까다로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는 역시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리터 가솔린 엔진 차량 중에서 상당히 높은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6천만원대가 넘습니다. 지금 다운사이징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소비자들은 배기량에 비례해서 차량 가격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대적인 할인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차량을 판매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클래스의 그 그레이드는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속 구간에서 엔진 자체 소음이 이렇게 조용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엔진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소 좀 거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만큼 박력이 있는 만큼 또 연비도 좋고, 그 다음에 파워도 2리터에서는 뭐 지금 184마력 정도 되니까 그렇게 낮은 마력수는 아닙니다. 물론 이 300 모델이 되면 245마력의 엔진이 세팅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200 같은 경우는 184마력 정도 됩니다. 4기통의 직렬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9단 미션이 매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엔진 출력에서의 아쉬움을 미션이 상당히 상쇄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9단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바쁘게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어비가 적정하기 때문에 규정 속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는 뭐 7단, 8단에서도 많이 걸리고요. 또 저단이라고 하지만은 기어비 세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더디거나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스티어링의 감각은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고, 유격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유격이 크지 않아서 운전할 때의 세단이지만 어떤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멀티링크를 가장 잘 구현하는 브랜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뒤 모두 다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보면 참 무게 배분도 그렇고 출력하고 무게 배분을 동시에 잘 해줘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코너링을 제공을 합니다. 막연히 세단에서 느껴지는 어떤 낭창낭창함, 부드러움, 뭐 이런 것만 추구할 것 같은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이트하게 돌아 나갈 때는 과감하게 코너를 공략을 해도 어느 정도는 차가 버텨줄 수 있을 정도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휠베이스가 지금 2m 90, 거의 뭐 3m에 가까운데요. 넉넉한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직진 주행성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편에 속하는 차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W213 E클래스 E200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시야도 좀 답답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그 마지노선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정확하게 기준점을 정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면서 안정감 있는 실내를 느낄 수 있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중형 세단 중에서 가장 완벽한 실내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차가 바로 E클래스 200부터 뭐 E400까지 E클래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00 모델에는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되지 않고 아날로그 타입이 적용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하는 클러스터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RPM 게이지하고 속도계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큰 화면에 디지털로 고해상도 디지털로 잘 구현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또 심플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시인성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뭐 디자인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저는 지금 E클래스의 실내를 가장 좋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탑 클래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감히 말씀드리면 완벽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벤츠의 중심 세단 E200을 시승해 봤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또 모든 면에서 스탠다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시대를 리드하는 가장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이상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리는 벤츠 E200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